자, 오늘은 이제 재종반의 장단점 해줄게. 재수 종합반이지, 그지? 종합반의 장점과 단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좌를 택하든 우를 택하든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아서 성공하라는 뜻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재수 종합반은 일단은 학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재수 종합반이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내 스스로 플랜을 짤 필요가 잘 없어요. 학교 시험 시간표에 재종반에서 기본적인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전체 시간에서 한 50%나 60%는 학교에서 잡아주듯이 이걸 다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죠. 사실은 24시간을 내가 24시간 중에 12시간 빼고 12시간을 공부한다 생각합시다. 12시간에 쉬는 시간대 또 시간대는 실제 12시간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12시간을 스스로 다 플랜을 짠다. 이게 독학재수고요. 요거 중에 한 5, 60분간 6, 7시간을 학원에서 플랜을 짠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5, 6시간을 내가 내 스스로 공부한다. 요게 재종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쉽겠죠, 그죠? 그래서 플랜이 이제 쉬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장점입니다. 장점은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인데 어떤 게 단점이 되냐면은 이 플랜이 나하고 딱 맞으면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플랜이 사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로 생각하면 돼요, 학교. 그리고 옛날에 왜 우리가 다니는 학원. 그러니까 진도가 있으니까 학생이, 그러니까 30명이 있다 그러면은 모든 학생이 그거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애가 있는데 그래도 진도는 나가요. 계속 나가요. 이때 그럼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스스로 해가지고 이해가도록 막 따라가면 좋은데 이것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면 학교 수업 시간에도 가만히 보면은 학교 수업 시간에 사실 이제 좀 수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학생은 공부를 못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재수 종합반은 말 그대로 이제 뭐랄까 자기 실력이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뭉쳐서 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력이 비슷한 것하고 의지력이 비슷한 것하고 또 달라요. 같은 실력대라도 정말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실력은 같은데 또 열심히 안 하는 애가 있죠. 그럼 뭐가 되냐면 거기서 또 갈리게 돼 있어요, 사실요. 그런데 진도는 계속 나가고 나는 복습은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재종반에서는 뭘 기준으로 가르치냐면 주로 그래도 상위 클래스 기준으로 가르쳐요. 상위 클래스 기준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걔네들이 학습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걸 못 따라가면은 사실은 이게 팍팍 무너져요. 단점이 이거죠. 말한 것처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럼 내가 재수 종합반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뭐랄까. 학교. 이거죠. 고3 때를 딱 되짚어 보면요. 12월달, 1월달, 2월달 이때 점수를 내가 진짜 많이 올렸어. 그러면 독하게 바꿔요. 3, 4, 5, 6, 7, 8, 9, 10 여기에서 내가 좀 점수를 많이 올렸어. 그럼 재종반이 맞아요. 선생님 나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요. 근데 사실 대부분 애들이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5%, 이거는 15%니까. 그죠? 성공 확률이. 그래 따지면은 90%는 다 어디에 계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맞아요. 근데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거예요. 학생 개인 플랜을 잡아가 1대1로 개인별로 학습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어디까지 했고 어디까지 했고 이건 여기 거 정리는 어떻게 했고 뭐는 어떻게 했고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뭐 하고 하면서 계속 플랜을 짜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성공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게. 왜냐면 학생이 처졌을 때는 진도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재중반에서는 학생이 좀 슬럼프에 빠져 처졌는데 그래도 스케줄대로 계속 가요. 이유는 따라온 애들이 있으니까. 걔들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걔들은 기초가 우리보다 좀 나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정말 걔가 뭐가 좀 뭐랄까 좀 한번 확실하게 하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재정반에 갔는데도 대체로 이제 재정반 가다가 포기한 애들이 이때는 포기해요. 못 따라간 것보다도 뭐 자기는 약한 게 예를 들어서 비문학인데 재정반에서는 문학을 자꾸 강하게 과제를 많이 내죠. 자기는 문법이 약한데 재정반에서는 비문학을 많이 낼 수도 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에 나는 이제 이게 약한데 이쪽에 많이 이제 선생님이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여러분 나는 미분이 약한데 확률에서 이제 선생님이 프린트나 뭐나 이제 몇 달간 확률을 계속 가르치니까 그 과제 하느라고 미분을 모아놓은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실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학생은 확률은 어차피 자기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었는데 미적이 안 됐는데 또 미적을 보고 이거는 크게 보면 확률과 미적이지만 미적 내에서도 있잖아요. 나는 도함수 활용이 안 되는데 선생님은 함수의 극한을 또 강조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독학재수가 맞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보면 학습 관리가 일단 재정반에서는 그래도 여기서 일단 단체로 같이 잡아주고 이것도 단체로 같이 잡는 거거든요. 학생 개인별로 잡는 게 아니고 물론 개인별로는 상담도 해주고 뭐도 해준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습 관리를 하는데 최소 일주일에 2번, 3번은 만나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뭐랄까 일주일에 한 번이면 애가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도 맞는데 보통 학생은 일주일에 한 2번, 3번을 만나서 그래도 학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늘 체크하고 계획 짜주고 그 다음 플랜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고 학생 상황이 어떤지 늘 체크해야 되는데 재정반에서는 그럴 만큼의 인건비라든가 상황이 안 돼요. 그래 되면 이제 또 문제는 또 복잡해지죠. 그죠? 진도 나간다 학생들 1대1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이게 실제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독재도 5% 재정반이 15%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제 독학 재수가 맞나 재수 종합이 맞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이걸로 고르는 거예요. 내가 고3 때 12월, 1월, 2월 방학 기간에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때 참 느낌이 좋았다. 3월 달부터 이때 나는 훨씬 나았다. 이거 방학 때는 너무 잘 관리가 안 되더라. 놔두니까. 이때 차라리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내가 더 많이 하더라. 재정반, 재수 종합반. 근데 원래 무조건 끝내고 싶다. 그러면 둘이 혼합 형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